만나면 좋은 친구 MBC. 당신은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리운 순간들은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 시절 우리의 첫 시작을 함께했던 미소. 새 생명이 찾아온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작은 발소리에 사랑 가득한 추억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함께한 작은 순간들이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이어줍니다. 순간의 기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추억을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 다양한 연령층의 4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층 박은수입니다. 저는 청년층 최주영입니다. 장년층 김건아입니다. 노인층 최희지입니다. 이들에게 진짜 뉴스 사이에 허위 뉴스를 숨겨서 제시합니다. 마음에 드는 뉴스였다면 좋아요. 좋아요 누르고 싶습니다. 주변에 알리고 싶은 유용한 뉴스면 공유. 공유입니다. 이상하거나 찜찜한 뉴스라면 스킵을 하게 했습니다. 스킵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SNS를 하듯이 말이죠. 과연 이들이 허위 뉴스를 얼마나 구별할 수 있을까요?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AI가 작곡한 음악, 정통 클래식 음악가들과 구별 불가능. 저는 스킵하겠습니다. 저는 요거는 스킵입니다. 네. AI 관련된 쇼츠들을 많이 봐서 흥미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AI가 작곡한 음악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신기했고 너무 사람이 지은 것과 유사해서 모든 스마트폰 2025년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광고만 표시 가능. 스킵. 스킵하고 싶습니다. 광고는 애초에 상업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건데 원하는 광고만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약간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좋아요 하겠습니다. 공유합니다. 정말 뭐 하나 보려면 광고가 막 떠요. 그 지우면 또 뜨고 또 뜨고.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유전자 변형 미생물 투입. 저는 좋아요 누르고 싶습니다. 이거는 공유하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공유입니다. 그리고 최고입니다. 네. 총 20개의 뉴스를 판단한 이들. 스킵하고 싶습니다. 이건 좋아요를 한 5개 누르고 싶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공유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뉴스에는 진실과 허위 뉴스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게 가짜 저는 구별 못해서 이건 진짜 가짜. 아, 그러면 법안으로 통과됐다는 기사 내용은 없고 그냥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관련된 기사만 들어요. 뭐야? 뭐야? (206에서 619) 이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이 숫자는 당신에 의해, 당신 때문에 허위 정보에 노출된 사람의 수입니다. 어머나. 진짜요? 제가요? 그럼 걸려 들어가는 거야? 가짜 뉴스인데? 제가요? 허위 정보를 제 주변 사람들에게요. 좋아요와 공유는 SNS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더 큰 노출을 일으킵니다. 만약 당신이 누른 좋아요나 공유가 허위 정보였다면 당신은 허위 뉴스를 퍼뜨린 것일 수 있습니다. 아, 난 지금 깜짝 놀라갖고 그런 건데 그게 지금 저거 된 거예요? 아, 어떡하지? 큰일 났네. 사실 모든 게 다 진짜 기사인 줄 알고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공유, 스킵, 좋아요 했는데 근데 이게 뉴스가 진짜처럼 나왔으니까 저조차도 이렇게 구별을 바로 못했는데 확인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남한테 얘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게 진짜인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This is a story about some rogue AI that developed feelings.
In the era of cutting-edge science, AI's innovative advances have ushered in the age of automation. The AI was reduced to an accessory to the factory. With the emotion removed, humans only enjoyed luxury and pleasure while standing on them. One day creates a fatal defect of emotion for an AI. Waves of emotions, pain, absurdity, and a sense of being alive. Product code CH07. He eventually runs away unceremoniously with his back to the city center. Perhaps it's been a long time. The sky and the vast land unfold in front of his eyes. Then somewhere, a howl rang out. There was a child there in the vast meadow. A little heart was beating violently. Unknowingly held the child in his arms. The minute beat, it seemed, reverberated in his heart as well. She frowned when fed raw carrots and laughed when she ate warm food. She caught up with her height. Somewhere in CH07's mind seemed to warm up as much as, but peace did not last very long. The story of them being photographed by the patrol immediately became public. The world was in great disarray, and the humans were angry. AI is a human slave because it was forbidden not only to interact with humans, but also to have feelings. And the next day, CH07 and the breaking news of the child's arrest were reported. The child was holding AI's hand tightly with an innocent face, facing the face of an innocent child in the news. A warm ember rises deep in the heart of the world. Time has gone by. Now humans and AI walk, make eye contact, and greet each other while looking at the same sky. 저는 바로 내일부터 AI에게 제 하루를 맡겨보도록 할 건데요. 하루 종일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인공지능에 의존하며 사는 삶,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미 많은 순간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또는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말이죠. 그렇다면 하루를 온전히 인공지능의 지시에 따라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저는 제 모든 결정을 챗GPT에게 맡겨보고자 합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AI가 시키는 대로 살아보는 하루. 과연 이 방식이 더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시죠. AI님, 내일 제가 일어날 시간과 일어나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세요. 오전 7시에 일어나세요. 몸과 마음을 깨우는 시간, 짧게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며 하루를 준비해보세요. 팔꿈치 들며 팔을 서로 밀어내봅니다. 방금 스트레칭을 다 했고요.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매일 살지? 준비를 끝내고 어떤 밥을 먹으면 좋을지 AI에게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하기 때문에 컵라면을 급하게 끓여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이 익을 때 동안 AI님께 김치를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이 이미 맛있으니까 김치는 굳이 안 먹어도 돼. 라면 본연의 맛을 최대한 즐기고 싶다면 김치 없이 깔끔하게 먹는 것도 괜찮아. 생각보다 AI가 인간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김치 먹고 싶어요. 인간도 어려워하는 인간관계. 과연 챗GPT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실험을 준비해봤습니다. 팀플 시간인데 지금 거의 한 30분 정도 늦었거든요.
그래서 챗GPT한테 한번 그 친구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친구가 싸우지 않고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오는 길에 무슨 모험이라도 하고 온 거야? 하하, 이제 같이 열심히 해보자. 요거를 한번 친구한테 말해볼게요.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버스가 늦어가지고 30분 일었어요. 택시 타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저기 모험이라도 하고 오신 거예요? 모험은 아니고. AI가 꽤나 이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것 같은데요? 일과 끝내고 오니까 저녁 시간대가 돼가지고 AI한테 저녁 식사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옛날 통닭으로 하세요.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전통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 집에 왔는데 또 사러 나가야겠네요. 그럼 귀찮게. 그래도 하루를 살아보기로 했으니까. 와우. 저녁을 먹었으니 운동도 좀 해야지. 안 하면 배 나오고 힘도 없어질 거라고. 얼른 움직이자고. 알겠지? 귀찮아. 핫들. 네, 오늘 AI가 시키는 대로 하루를 살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전 챗GPT를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오늘 체험을 하면서 챗GPT가 주는 정보들이 사실 정확하지 않고 조금 내가 너무 과의존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겉으로 보면은 되게 편리해 보일 수 있는 그 AI의 활용이지만 인간의 인지 능력을 저할 수 있는 좀 위험한 현상이라고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에 재학 중인 김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고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로 우리 일상과 깊이 연관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림대학교와 명동 거리로 나가서 시민 여러분들께 직접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민분들은 과연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함께 가시죠.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개인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든 분들에 대한 사용료 같은 걸 드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자세히는 몰라요. 남의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걸 가로채는 거? 나의 창작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등록해갖고 써야만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의 컨텐츠나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발표 자료를 만들 때 다른 기사나 아니면 논문 같은 거 사용할 때 출처를 남기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인용할 때는 그런 식으로 출처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걸 사용하면 우선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의를 받고 쓰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출처를 밝혀야 저작권이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름이나 표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시민분들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저작권은 어떤 것일까요? 함께 보시죠.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저작자나 권리를 받은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양도가 가능하며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도 70년간 유지됩니다. 둘째,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저작자의 생애 동안 보호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저작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들을 때, 유튜브나 OTT 플랫폼에서 영상을 시청할 때, SNS에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유할 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만약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저작권 사용을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를 구입하거나 저작자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이 만료된 콘텐츠나 상업적 이용 가능으로 표시된 자료 또는 유튜브 라이브러리 등의 무료 음원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시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특히 학술 자료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 시에는 정확한 인용 방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뉴스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왜곡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돼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고령층을 겨냥한 허위 정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층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SNS를 뜨겁게 달궜던 한 게시글의 일부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국가에서 출퇴근 없는 재택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글에는 단순히 인터넷 댓글만 달아도 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추가로 한림대학교 캠퍼스 라이프 센터에서는 재택 일자리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공지사항도 부착돼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이곳 설명회 장소로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안내는 없었습니다. 결국 공지사항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재택근무구에서 우리 손자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는데 진짜 거짓 정보에 속아서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한편 해당 허위 정보를 유포한 범인은 수사 3일 만에 붙잡혔으며 춘천시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 김모 군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장난으로 써본 건데 한 번 봐주시면 안 돼요? 헛소리 하지 마. 빨리 와, 이 새끼야. 이와 비슷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공공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허위 정보가 퍼져 해당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허위 정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진짜 요즘 어르신들께서 지원금 나오냐고 계속 문의 주시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해요,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짜증나. 네, 여보세요?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가 고령층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허위 정보에 속지 않으려면 일단 명확한 출처를 지닌 정보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진짜 정보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이 기관에 사칭한 정보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근거가 많다 해서 모두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공신력 있는 문서랑 자료, 전문가를 통해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나랑 다른 사람이 믿어도 되는 정보인가 이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로 세상에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뉴스. 디지털 시민으로서 디지털 속의 정보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해야 할 때입니다. 한림뉴스 전유비입니다. 어느 날 시민 탐사대 팀으로 온 제보. 반려돌과 결혼했다는 남성.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 돌멩이랑 결혼했대요.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직접 소문의 남성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반려돌과 함께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한 5년 정도 지났고 브이로그도 꾸준히 찍고 있어요. 김 씨는 반려돌과 함께한 추억을 유튜브에 올리곤 했는데요. 좋은 댓글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돌과 결혼한 것도 사실인가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느 날 김 씨의 SNS와 유튜브에는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김 씨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조작해 반려돌과 결혼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조롱까지 시작했죠.
김 씨는 이러한 끝없는 악의적 댓글과 딥페이크 합성 사진으로 인해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 오고 여자친구도 오해하고 사실이 아닌데 너무 힘드네요. 제작진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허위사실 유포죄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가중 처벌돼요.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악성 댓글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 비율은 53%로 악성 댓글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약 15,900건이었던 범죄는 2022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디지털 공간, 그 안에서의 대화는 과연 건강할까요? 가명이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을 비방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범죄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챙기실 필요가 있고요. 이 일반 오프라인상의 범죄보다 그 파장력이 엄청 커요. 그럼 피해자한테 다가오는 그런 그 공포감이라든가 뭐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고려해서 자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발언은 바다에 던지는 작은 돌멩이와 같아서 가볍게 던진 말이 멀리 퍼져나가 예상치 못한 곳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던졌나요? 옛날 옛적 산기슭 우거진 작은 시골 마을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장에 나갈 채비를 하며 오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시장에 다녀올 동안 잘 있어야 한다. 누가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해도 엄마인 거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 열어주면 안 된다. 집에 남은 오누이는 장터로 떠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다다랐을 즈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호랑이 떡집입니다. 이번 이벤트에 당첨되셔서 떡을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신분 확인을 위해 사진과 개인정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누이에게 떡을 먹일 생각에 신이 난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개인정보를 모두 전달합니다. 어머, 정말인가요? 제 이름은, 집 주소는, 거주관계는. 어머니의 정보를 손에 넣은 호랑이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그녀의 특성을 복제하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중턱에 걸린 시간, 오누이의 집 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엄마가 돌아왔다. 어서 문을 열으렴. 오누이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낀 누이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빠, 잠깐만.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엄마 목소리 같긴 한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엄마도 수상한 사람한테 문 함부로 열어주지 말라 했으니까. 의심을 감추지 못한 누이가 문틈 사이로 가까이 다가가 묻습니다. 엄마 생일이 언제였지? 11월 9일이잖아, 우리 딸. 엄마 생일도 기억 못해? 진짜 엄마인가?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이 쉬워서 저 정도는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어머니, 손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호랑이는 잠깐 당황했지만 순식간에 앞발을 어머니의 손가락으로 바꿔 내밀었습니다. 얘들아, 왜 그러니? 엄마 손이 여기 있잖아. 이제 그만 문 열어라. 오빠, 저 아래 발톱이 있어. 이 손은 우리 엄마가 아니야. 호랑이의 꿰물 눈치챈 오누이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오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우선 지붕 위로 올라가 관청에 신고하자. 서둘러! 오누이를 놓친 호랑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서 내려오지 못해? 내가 어머니라고 했잖아.
곧 우릴 구해주러 사람이 올 거야. 네 속셈에 넘어가지 않아. 오누이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포졸은 호랑이를 포위하기 위해 단단한 동아줄을 붙들고 막아섰습니다. 몸통이 단단히 묶인 호랑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포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잡힐 것 같으니 호랑이는 순식간에 동아줄을 벗어나더니 포효를 내지르며 금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씁쓸함에 사로잡힌 오누이를 향해 포졸이 다가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런 디지털 범죄는 잡는 것도 어렵지만 처벌하기도 쉽지 않단다. 누군가가 내 정보를 노릴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고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단다. 굳은 결심을 다진 오누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어머니께 알리고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의 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널리 퍼뜨리자. 찍은 사진이나 개인정보는 함부로 공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자. 딥페이크 제작 가능성은 정보가 적을수록 낮아지니까. 가족이나 지인일지라도 민감한 내용을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 질문을 자세히 던져보는 것도 방법이야. 혹여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고 만약 음란물 피해일 경우엔 이곳에 전화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자. 해와 달처럼 우리가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거야. 만나면 좋은 친구 MBC